중국 남송시대에 주희가 사서를 육경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사서운동을 벌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는 1126년과 1127년에 걸쳐서 여진족인 금나라에 밀려서 수도였던 개봉이 함락당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휘종이 급박하게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새로 왕이 된 흠종 역시 아버지 휘종과 송나라 귀족 3,000명과 함께 금나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흠종의 연호인 정강 1년에 일어났던 정강지변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정강지변 이전에 중원 지역을 장악했던 시기를 북송이라고 하고, 정강지변 이후 황하강 유역을 잃고 남쪽으로 쪼그라든 시기를 남송이라고 합니다. 주희는 정강지변이 일어난 지 3년 후에 아직 금나라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데다가 각지에 반란군이 일어나는 혼란한 시기에 태어나서 금나라와 남송의 굴욕적인 화친의 과정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잃어버린 북방의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오랑캐인 금나라에 의해 대송나라가 반으로 쭈그러든 현실에 충격을 받은 송나라 지식인들과 유학자들은 도가와 불교의 사상으로 도피했고 거기서 안정을 얻고 심취해 갔습니다. 특히 불교는 수당시대에 화려하게 만개해서 비록 당나라 말기에 심하게 탄압받기는 했지만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종파가 생겨나고 각 종파의 논리가 치열하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인간과 세계, 우주를 넘나드는 무한한 불교적 상상력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갔던 것인데요. 또한 불교에는 인간 이성의 문제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있고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이 주어진다는 것 또한 지식인들이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불교의 자기개혁의 흐름에서 선불교가 나타났는데 공안의 말장난이 주는 재미 같은 것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한 가지 개념을 치밀하게 분석해가는 위대한 선사들이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교에도 불교처럼 심오하면서도 재미가 있고 지식인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맛이 필요한데 기존의 육경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자는 생각했던 것이죠. 중국 불교에서 소승불교보다 대승불교가 중국에 맞는 대세가 된 것처럼 유교에도 대승유학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주자는 이르렀던 것입니다. 원래 소승불교는 역사적 인물인 시다르타가 깨달은 도리를 소박하게 따르면서 정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걸식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계율을 중시했다면 대승불교에 이르면 역사적인 시다르타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각종 논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개개인이 각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것인가 하는 성불의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는데요. 부처는 한 개인이 아닌 법신이 되고 부처의 말은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인 불법이 되게 됩니다. 결국 대승불교의 목적은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경지에 오르는 것에 있게 되는 거죠. 불교의 이러한 변화는 부처의 죽음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시대와 함께 발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왕과 공자 말씀에 의지해온 유교도 역시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움직임과 경향이 송나라 시대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자가 그 흐름을 종합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자가 근대 유학을 만들어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